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름 카메라 입문자를 위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있지만 이 필름 카메라만의 감성과 그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처음 접할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알아야 한다든지 셔터 스피드 또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복잡한 공부를 해야 필름 카메라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담으로부터 훌훌 털고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하게 필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필름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메라는 1968년에 출시한 올림푸스 펜 EE2입니다. 모델명 EE는 일렉트로닉 아이의 약자로 자동 노출을 의미합니다. 자동 노출이라는 거는 셔터만 누르면 알아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가 세팅이 돼가고 찍히는 거예요. 노출 사고가 없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밝게 찍히거나 지나치게 어둡게 찍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메라는 반자동 필름 카메라로 초점과 노출을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 전면에 이 둥근 부분 있죠? 이 둥근 것은 셀레늄 전지인데 이 전기 노출계로 조리개와 셔터 속도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 셀레늄 전지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을 시에는 렌즈 커버로 잘 닫아주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셀레늄 전지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걸 찍으려고 하면 레드 플래그가 이렇게 탁 올라와요. 촬영자에게 이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서 촬영이 안 됩니다 하고 빨간 깃발이 탁 올라옵니다. 그때는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플래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필름 한 컷의 사이즈가 36, 24인데 이 36의 반인 18에서 24 사이즈입니다.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이게 하프 포맷이에요. 36의 24가 아닌 18의 24 사이즈여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비싼 이 필름값과 현상 스캔비를 고려해서 한 컷 한 컷 이렇게 정성 들여서 찍다 보면은 이 72컷이 되는 거죠. 36장 컷이 72컷이 되는데 이 72컷 촬영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필름 카메라를 여러 대 운영해서 그런지 저는 이 36컷을 한 노래를 넣고 찍으려면 1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이 한 컷 한 컷 소중하게 찍다 보니까 이 72컷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한 카메라만 사용한다면 금방 찍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한 6, 7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이 72컷을 찍는데 1년이 걸린 적도 있다. 그리고 이 무게가 335g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좋고 정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필름 카메라 입문자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따로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필름의 거친 정도인 그레인값과 촬영 시 필요한 빛의 양을 결정짓는 ISO 값, 즉 25에서 40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필름 ISO 25 필름에서 400까지의 필름 중에 세팅만 하면 자동 노출로 노출값에 대한 부담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카메라 와인딩처럼 썸 와인딩 방식,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다고 해야 할까요?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난감스럽다. 올림푸스 펜 EE2의 초점 방식은 고정 초점입니다. 따로 할 게 없어요. 고정 초점이라는 건 포커스를 맞춰갖고 돌려서 찍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정 초점이에요. 픽스드 포커스라고 하는데 AF가 아닙니다. 매뉴얼 포커스도 아닌 특정 거리에 초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점을 따로 맞출 필요 없이 일정 거리 내에서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초점 거리는 보통 1.5m에서 무한대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근거리에서는 초점이 안 맞고요. 1.5m 이상 떨어진 거리라면 초점 맞추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자동으로 노출을 조정하고 사용자는 단지 셔터 버튼만 눌러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셀카 찍듯이 찍으면 팔거리가 1.5m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서 1.5m 이상만 되면 다 포커스가 맞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는 1972년에 출시한 미놀타 하이매틱 F입니다. 이 카메라는 자동 노출 시스템과 직관적인 조작이 특징이고 초보자라도 노출을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렌즈 덮개를 열면 바로 촬영이 가능하고 38mm 렌즈 화각은 일상적인 촬영에 아주 적합합니다. 미놀타 로코 2.7, F2.7입니다. ISO는 25에서 500 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350g의 무게와
휴대성 좋은 컴팩트한 크기로 데일리 카메라나 여행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최소 초점거리는 0.8m에서 무한대까지 촬영 가능하고 포커스는 이중 합치를 해야 하는 레인지 파인드 형식입니다. 오토포커스가 아니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필름 카메라 입문자에게는 상위 필름 카메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작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좀 재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행위가 레인지 파인드 형식이기 때문에 가운데 노란 점이 있어요. 가운데 노란 점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배경에 있는 어떤 특정 물체와 이 노란 점에 있는 물체가 포커스가 맞으면 일치가 이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쭉 돼갖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촬영을 하시면 포커스가 맞는 거죠. 1.35V NR52 배터리 단종으로 어댑터 사용을 추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LR44를 그대로 이용하시고 ISO 값을 한 단계 낮춰, 예를 들어 200 필름을 넣었으면 100으로 세팅해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1980년에 출시한 올림푸스 XA2입니다. 이 카메라는 자동 초점과 자동 노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전면 렌즈 커버를 이렇게 열면요, 스위치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축식인 초점만 세팅한 후 셔터만 누르면 바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반신, 그 다음에 점신, 그 다음에 먼 거리, 산 찍을 때 먼 거리,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목축식입니다. 이거는 초점 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목축식으로 요 3단계로 해서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뭐 1.2m, 중간 3m, 멀리는 무한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슬림하고 컴팩트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좋습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빠지는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 다닐 경우에는 엄청나게 심플하고 담배값만한 사이즈에서 주머니에 쉽게 들어가죠. 그리고 렌즈가 손상이 안 되게끔 커버가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요. 렌즈 커버를 뭐 잃어버릴 일이 없죠. 이거는 스위치 ON이 렌즈 커버를 여는 거고 닫는 거니까요. 플래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야간 촬영이나 야간 인물 촬영할 때는 이렇게 쓰고, 파티 같은 데 갈 때는 이렇게 꽂아서 가는 거 됐고요. 일반 뭐 스트리트 사진 같은 경우는 조명이 크게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빼놓고 다니시면 더욱더 심플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용으로 딱이고요. 렌즈가 또 35mm f3.5 저이코 렌즈를 탑재해서 날카롭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할 카메라는 로모 LCA예요. 이것도 따로 별도로 제가 카메라 소개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썬 방식이죠. 로모 LCA는 1984년 소련의 로모사가 출시한 35mm 필름 카메라로 예측 불가능한 빈티지한 색감과 감성적인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렌즈는 32mm로 약간은 조금 더 와이드하고요. f2.8 미니타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타 렌즈의 특징인 강한 베네팅 효과와 그 다음에 독특한 색감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초점 방식은 존 포커스 4단계 초점 조절입니다. 아까 좀 전 거는 이제 XA2 같은 경우 3단계였는데 이거는 4단계로, 여기 보시면은 0.8, 1.5, 3m 무한대 이렇게 4단계로 이제 돼 있고요. 이것도 렌즈 커버는 요 밑에서 귀여운 아이콘 있죠? 이렇게 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력적이죠. 뭐 따로 노출에 대한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노출 결정되는 시스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즉흥적인 촬영을 즐기는 분에게 또 로모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이 카메라가 제격이죠. 로모 LCA에서 플래시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분위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하슈가 있어서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고요. ISO는 100에서 1600까지 되고요. 셔터 속도는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로 고정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알아서 세팅이 되는 거죠. 독특한 색감을 원하시면 로모 카메라도 적극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카메라는 올림푸스 35DC인데요.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미놀타 F하고 좀 비슷하죠? 크기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35DC,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리뷰를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71년, 비교적 오래됐어요. 이중합치 방식이라 아까 전에 미놀타 하이매틱 F처럼 초점을 쭉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포커스 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카메라는 자동 노출과 이중 합치, 초점 맞추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표준화각에 가까운 40mm 1.7이에요. 40mm 1.7이라는 건 지금까지 소개한 카메라에 비해서 선명한 해상력과 아름다운 보케가
특징인 이 렌즈가 있다라는 거죠. 보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카메라도 추천드립니다. 표준 하슈를 이용해서 플래시 촬영 가능하고요. 단종된 625 배터리를 사용해서 그게 단점이긴 한데요. 방법은 LR44 배터리하고 MR9이라는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55년이 지난 시점에 출시된 제품답게 레트로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이고 간단한 조작법 덕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 카메라는. 오늘 소개해드린 올림푸스 펜 EE2, 미놀타 하이매틱 F, 올림푸스 XA2, 로모 LCA, 올림푸스 35DC는 모두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름 카메라들입니다. 조작법이 단순하지만 노출이 안 맞아서 어둡거나 너무 밝게 찍히는 일이 없는 카메라들입니다. 각 카메라들만의 자체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법 덕분에 누구나 필름 카메라의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카메라들로 일상생활에서의 필름 사진을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카메라들로는 데일리로 찍는 기록용 사진, 입문자분들에게 필름 맛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쉽게 촬영할 수 있구나 하고 기본적으로 빠르게 또 촬영할 수 있으니까 데일리로 툭툭툭툭 찍을 때, 매일같이 어떤 일상적인 거를 툭툭 찍을 때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이 카메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외에도 자동 카메라는 뭐 오토포커스가 되는 카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수동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간 또는 뭐 레트로한 느낌의 카메라들을 지금 가져와 봤고요. 입문자들에게 막 찍기 쉬운 카메라 한 5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